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했냐면 리스트 개념 배웠고 그 다음에 투플 개념 배웠죠. 자,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컬렉션 객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컬렉션 객체.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모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리할 때. 그래서 리스트가 있었고 튜플이 있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안 배운 게 딕셔너리입니다. 자, 사실 딕셔너리만 배우면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문제 푸는 데는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딕셔너리 정도까지만 문제가 거의 나와요. 문제 풀 때, 알고리즘 문제 풀 때. 근데 이제 뭐 나중에 하나 더 배우긴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배운 게 이제 객체 개념이 있어요. 그냥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기로 하고, 어쨌든 딕셔너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안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 딕셔너리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이 에이지스라 썼어요. 자, 이거 지금 뭐예요? 이거 리스트죠? 그죠? 리스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해가지고 내가 각각의 나이를 출력한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첫 번째 인덱스 값이 철수의 나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지스에서 0번째. 자, 철수 나이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짱구 나이. 그 다음에 얘는 유리 나이래요. 유리 나이. 자, 그래서 1번째, 2번째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철수 나이, 짱구 나이, 유리 나이 출력을 했죠. 그런데 자, 생각해 봅시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리스트만 봐서 0번째, 1번째, 2번째의 데이터가 진짜 철수나인지 짱구나인지 유리나인지 알 수 있나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지 않으면 얘네가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실제로 나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철수의 키를 의미하는 건지, 철수의 몸무게를 의미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리스트의 단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데이터를 우리가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넣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걔네들이 몇 번째 있는 인덱스에 있는 값들이 어떤 데이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변수명이 에이지 쓰기 때문에 이건 나이들이구나 라고 나름대로 우리가 추론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기록을 해가지고 이거는 규칙인 거죠. 서로 개발자들 간에 0번째는 철수의 나이로 해, 1번째는 유리의 나이로 해, 뭐 2번째는 짱구의 나이로 해,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놔야지만 개발자들 사이에 이거는 0번째가 뭐고 1번째가 뭐고 2번째가 뭐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놨어요. 자, 약속을 해놨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누군가 이 짱구의 나이를 삭제를 했대요. 그런데 짱구의 나이를 삭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삭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에이지스 해가지고 뭐 리무브를 하던 딜리트를 하던,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짱구의 나이가 20이니까 이렇게 삭제했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짱구 나이 삭제한 거죠. 자, 그러면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에이지스 출력하면 당연히 짱구 나이가 삭제됐기 때문에, 자, 우리는 유리 나이를 몇 번째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2번째 데이터라는 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지금 우리들 사이에 규칙을 정했잖아요. 그죠? 규칙을 정해가지고 우리 유리 나이는 2번째야 라고 정해놨는데, 그래가지고 2번째인 걸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 유리 나이를 출력하니까 삭제하고 나서 이거 출력하면 여러분 이거 돼야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 리스트라는 거는 중간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앞에 있는 데이터가 제거되면 뒤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당겨져 온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의 나이가 몇 번째가 된 거예요? 1번째가 돼버린 거예요. 1번째.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1번째 나이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때 유리 나이 출력하려니까 유리 나이가 출력이 된다 안 된다? 유리의 나이는 1번째로 이동했다. 즉 뭐예요? 즉 유리의 나이를 출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출력할 수 없는 건 아니고 1번째로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설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냐면 바로 딕셔너리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딕셔너리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잘 집중해서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에이지스라 썼어요. 에이지스. 변수를 하나 더 썼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자, 대괄호는 리스트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딕셔너리는 중괄호입니다. 보이시나요? 중괄호가 바로 뭐냐면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객체 생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괄호가 리스트 객체 생성하는 거라면 이제 중괄호는 뭐다? 중괄호는 여러분들이 딕셔너리 객체를 생성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딕셔너리에는 값을 어떻게 넣냐? 자, 보세요. 자, 제가 여기다가 철수,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짱구. 자, 일단 집중해서 보세요. 짱구 20, 그 다음에 유리, 그 다음에 30. 자, 딕셔너리는 데이터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철수 10, 짱구 20, 유리 30 이렇게 넣는데, 자, 앞에 있는 데이터를 뭐라고 하냐면 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데이터를 뭐라고 하냐면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키 뭐냐면 value가 한 쌍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얘는 여러분들 단독적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 없습니다. 자,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엄마가 내가 너한테 필통 사줬으니까 그 필통에 라벨즈 붙여. 그래야지만 친구들이 너 라벨 보고 니 거 안 훔쳐갈 거 아니야. 또는 여러분들 사물함마다 사물함에 뭐가 붙어 있어요? 우리 이름 적혀져 있죠? 그러면 그 이름을 왜 붙이는 거예요? 찾기 쉽게. 그죠? 내가 내 이름으로 어떤 물건을 찾기 쉽게 하려고 라벨이라는 걸 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10, 20, 30이라는 요 값에다가 뭘 붙인 거냐면 라벨링 작업을 한 거예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죠? 인덱스라는 값으로 우리가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자, 딕셔너리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접근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자, 대괄호로 접근해서 쓰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철수라 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인덱스예요. 즉 내가 딕셔너리는 데이터에 접근할 때 딕셔너리는 키로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실행해보면 10 나와요. 보이시나요? 10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짱구 출력해볼게요. 짱구 출력하면 뭐 나오냐면 20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유리를 여러분들이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유리 이렇게만 입력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출력하고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얘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얘가 갑자기 중간에 유리라는 짱구라는 데이터가 제거가 된대요. 자, 일단 딕셔너리 출력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출력했을 때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죠? 중괄호로 감싸져 있는 상태에서 철수 10, 짱구 20, 유리 30 보이죠? 이렇게 나와요. 출력 형태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얘를 타입한 다음에 요걸 쓰면 어떻게 나오냐면 DICT, 딕셔너리로 나옵니다. 딕셔너리. 즉 얘는 뭐다? 딕셔너리 타입이다. 딕셔너리 객체다.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중간에 갑자기 누군가 야, 짱구를 좀 삭제를 해야겠어. 그러면 삭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삭제하냐면 이거 나중에 딕셔너리 사용법 조금 설명드리긴 할 건데 자, 딜리트가 뭐냐면 이게 삭제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짱구 나이 삭제한 거예요. 짱구 나이 삭제. 자, 우리가 이제 리스트도 인덱스로 접근해서 데이터 삭제했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짱구라는 라벨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짱구가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자, 리스트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짱구가 중간에 삭제가 됐대요. 그러면 유리는 우리가 철석같이 2번째라고 믿었기 때문에 2번째라고 출력을 해버리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리스트에 유리의 나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유리의 나이가 1번째 위치에 있구나. 그죠? 유리의 나이가 1번째 다시 위치에 있네? 그러면 그 1번째 위치한 유리 나이를 찾아가지고 다시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짱구의 나이가 중간에 삭제가 된다 해서 유리의 나이를 못 찾을까요? 아니에요. 유리의 나이를 찾으려면 그냥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에이지스에서 그냥 유리 이런 식으로만 써줘도 어때요? 유리의 나이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스트하고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리를 여러분들이 출력할 수 있고 중간에 갑자기 나는 이제 뭐 유리의 나이가 몇 번째 있는지 상관없이 짱구를 삭제하기 전에 갑자기 누가 추가됐냐면 훈이가 추가됐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펜드를 이용해서 값을 추가했죠. 그렇죠? 자, 딕셔너리는 값을 추가할 때 어떻게 값을 추가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추가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훈이라 썼어요. 그 다음 훈이 나이는 뭐 50이래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딕셔너리 값 추가예요. 값 추가.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값을 추가했잖아요. 그죠? 자, 값을 추가하고 나서 제가 프린트 에이지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훈이의 나이가 여기 맨 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하면 리스트로 추가한 데이터도 맨 뒤에 위치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딕셔너리에서 여러분들 값을 추가했을 때도 무조건 데이터는 맨 뒤에 위치합니다. 근데 어차피 상관없는 게 인덱스가 이 이름이기 때문에 키로 우리가 데이터를 접근하기 때문에 키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뭐다?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훈이 나이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간에 짱구 나이야 삭제한 것과 상관없이 그냥 훈이만 쓰면 어차피 훈이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뭐다?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중간에 훈이의 값이 수정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딕셔너리에서는 값을 수정할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딕셔너리 값 수정.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의아하겠죠? 강사님, 아니 이거는 값을 추가하는 거라며요. 자, 딕셔너리에 내에 동일한 키를 가진 이름이 있다고 하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훈이라는 데이터를 추가했어요? 안 했어요? 추가했죠? 그죠?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냥 훈이가 추가된 상태에서 지금 제가 여기서 훈이라고 이렇게 또 접근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동일한 데이터의 값을 수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딕셔너리에서 값을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에이지스 출력하면 훈이 나이가 어떻게 된다? 15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뭐다? 딕셔너리의 값을 여러분들이 딕셔너리 값을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이다. 즉, 딕셔너리는 여러분의 데이터에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한다? 딕셔너리는 키를 이용하여 데이터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f스트링 지금 썼는데 f스트링 쓰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출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다운표 붙이시고 심표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도 얘가 알아서 문자열로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안 해도. 심표만 써도. 파이썬이. 이런 식으로 해도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012가 아니죠. 얘는 어떻게? 철수, 그 다음에 짱구, 그 다음에 유리. 이런 식으로. 자, 접근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짱구가 없죠? 짱구가 없으니까 키 에러가 뜨는 거예요. 이거는 없죠. 자, 제가 여기다가 이거는 훈이로 바꿀게요. 훈이.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참고로 여기 띄어쓰기 할 필요 없어요. 심표 이렇게 붙이면 알아서 이 사이를 벌어줍니다. 벌려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딕셔너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딕셔너리 첫 번째 개념이에요. 아직 설명드리지 않은 개념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